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뜨거운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초에 군인권센터에서 촛불 전국대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 이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사실일까? 에이 설마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지금 문건으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 문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철위원실에서 문건 두 가지의 문건을 그저께 폭로를 했습니다. 또 일단 저희의 주장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증거가 입수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위수령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고 네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무장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범위까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법무관리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소장님 얘기 더 나눠보기 전에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수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고요. 네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요. 위수령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번 뉴스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계엄령하고 좀 혼돈을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계엄령은 이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수령은 대통령이 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지역의 군인들을 무장한 병력들을 주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죠. 일례로 그 한일협정 반대 시위라든가 그리고 부마 사태 때 그 위수령이 발동된 적이 있습니다. 네, 군사정권 시절에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위수령이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수령이 촛불 전국에서 어떻게 검토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제 촛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 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탄핵 그 집회 전체를요. 그리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도 그 탄핵 전국대 거의 비상이다시피 해서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시위대가 그 국가 원수가 있는 곳에 진입할 경우 이것을 병력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검토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가 수도방위 사령부가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을 일부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죠.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무력으로 뭔가 시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군 병력을 이용해서 무력 진압을 하도록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네, 뭐 군은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가 있는 지역에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통상적 경비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수방사령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미 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죠. 그래서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국가 원수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 그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경비한다는 이유도 조금 앞뒤 모순이고요. 두 번째,
이 수방사가 이 경비 업무를 하는 것은요, 예. 일반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신조 같은 북한의 특작부대가 대통령을 암살하거나, 또는 그 내부에 있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시해하거나 몰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것을 법원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 탄핵 집회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시위대가 우르르 이제 청와대로 몰려들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위수령이나 이런 것들을요. 네네. 그러면은 대통령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네. 그러나 어디 문건에도 대통령을 시위대로부터 피신시킨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국방부가 내놓은 그 감사관실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는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의혹만 증폭하게 만들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시대에 저런 얘기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발표가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기로 하고 이 네. 위수령과 관련해서 국방부 관련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셨죠? 네,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인 현 육군참모차장 구홍모 중장이 그 다음날 서부지검으로 이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마포경찰서에 이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진행이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네, 저는 오히려 이러한 고소가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체적 진실을 검찰과 법원에서 가릴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제 국방부가 수도방위 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 집회와 관련된 탄핵 시위 집회 대비 계획, 그 군사 대외비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성의 경위와 목적 내용을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위대가 그 청와대 핵심 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방사 차원의 질서 유지 관점의 대비 계획 성격의 문서라고 확인했는데 이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군이 공개하지 않는다면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라 하면 어떤 조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이 문건을 공개하거나 또는 이 문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게 저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좀 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구시대적인 초법적인 발상에서 빨리 군이 하루빨리 꿈에서 깨야 된다라는 생각. 아직까지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고요. 계속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군에 대한 어떤 그 불신만 더욱더 증폭시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위수령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가슴 떨려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나갔었고 우리 아이 엄마도 유모차를 끌고 나갔었는데 광화문 촛불 집회 나온 시민들한테 군인이 총을 쏠 수도 있었다는 건가 뭐 이런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보들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해들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야 될 건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 그러면 5.18의 비극이 재현될 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건은 누가 심심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저희가 다 찾았고 청와대 국가원수 보호 목적이었다고 정당화하지만
4.19 때 이승만 정부가 시민들에게 발표한 것도 정당한 것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예, 예. 당시 이 발포 명령을 내린 내무장관은 나중에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다 엄벌받았거든요. 네네. 전 국방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아직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그냥 위수령을 없애고 우리 국무회의에서 예. 관련 법규들을 다 개정하겠다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법도 없고 초법적이고 헌법 위반적인 것을 가동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이철희 의원실이 또 밝힌 게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시당초 위수령은 폐지 등에 맞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미 냈었는데. 문건에서 예. 그러니까 문건에서 그렇게 냈는데 그걸 한민구 장관이 뒤집어 엎은 것이죠. 이것은 명백하게 탄핵이 기각됐을 시 이것을 소요 사태로 보고 비상 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네. 이 문건 자체가 사실은 5.18 때도 5.18 광주에서 일어나는 집회를 네. 비상 그러니까 소요 사태라고 봤고요. 첫째. 네. 두 지금 번째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예. 네. 소요 사태를 비상 사태로 전환시키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전하게 될 때면 다시 한번 초청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